킬튼 스튜어트는 20세기 초 미국의 인류학자이자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당대 최고의 학자들 아래 인류학을 전공하며 인간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깊은 탐구 정신을 키웠습니다. 1930년대 전 세계가 경제 대공황과 이념, 갈등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 스튜어트의 시선은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은 원시 부족 사회로 향했습니다. 그는 서구 문명이 잃어버린 인간 본연의 지혜와 정신적 균형의 해답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열정은 그를 말레이시아의 열대우림, 세노이족이 사는 깊은 오지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마주한 세노이 사회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세노이족은 꿈을 단순한 하룻밤의 해프닝이나 무의식의 배설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꿈은 현실과 동등한,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는 또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꿈을 통해 개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며 미래를 계획하고 창의적인 영감을 얻었습니다. 스튜어트는 세노이족이 꿈을 삶의 나침반이자 공동체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세노이족의 꿈 활용법이 정신 건강과 사회 통합에 미치는 경이로운 효과를 직접 목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튜어트가 개발한 세노이 드림워크는 그의 연구에 기반한 것으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심리치료사와 상담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꿈 치료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남아 있습니다. 킬튼 스튜어트의 저서 세노이 가르침은 그가 세노이족과 함께 생활하며 직접 체험하고 체득한 지혜의 정수를 집대성한 작품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세노이족이 어떻게 꿈을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자산으로 승화시키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들은 꿈을 통해 사회적 갈등의 싹을 미리 자르고 예술과 기술의 창의성을 폭발시키며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함께 도모했습니다. 이 대본에서는 세노이족의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꿈의 원칙, 즉, 첫째, 꿈속의 모든 위험에 정면으로 맞서고 정복하기, 둘째, 꿈속의 모든 즐거움을 끝까지 추구하고 확장하기, 그리고 셋째, 꿈에서 얻은 모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결과를 현실로 가져오기를 깊이 있게 파헤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 해석 가이드가 아닙니다. 꿈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며 잠재된 창의성을 깨우는 세노이족의 실용적인 지혜는 끝없는 경쟁과 스트레스,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때는 1935년 인류학자 킬튼 스튜어트는 말레이시아의 울창한 열대우림 속에서 그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장면과 마주했습니다. 세노이족 마을의 아침은 언제나 특별한 의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간밤에 꾼 꿈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이제 갓 7살이 된 작은 소년이 부족의 어른들 앞에 당당히 서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 꿈에 거대한 호랑이가 나타나 저를 쫓아왔어요. 너무나 무서워서 처음에는 정신없이 도망쳤어요. 그런데 문득 할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꿈에서 무서운 것을 만나면 절대 등을 보이지 말라고 하셨죠. 저는 용기를 내어 도망치던 걸음을 멈추고 호랑이를 향해 돌아섰어요. 그리고 소리쳤죠. 나는 네가 두렵지 않아. 그러자 놀랍게도 저를 잡아먹을 것 같던 호랑이가 온순한 친구로 변해서 제게 아름다운 노래 한 곡을 가르쳐 주었어요. 소년이 꿈에서 배워온 신비로운 가락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이야기를 듣던 마을 사람들 모두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박수를 치며 소년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스튜어트는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며 거대한 문화적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살던 서구 사회에서 꿈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이었습니다. 때로는 수치스럽고 혼란스러운 것으로 여겨져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세노이 마을에서는 한 아이의 꿈이 온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배우는 소중한 자산이자 교육의 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꿈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얻으며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노이족의 세계관에서 꿈과 현실은 결코 분리된 두 개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들은 꿈속에서의 경험, 만남, 배움이 깨어있는 현실의 삶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한 마을의 족장은 스튜어트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꿈은 우리 영혼이 밤마다 떠나는 위대한 여행입니다.
꿈의 세계는 환상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현실이지요.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존재들, 우리가 겪는 사건들은 모두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에서 얻은 지혜와 용기를 깨어있는 세상에서 온전히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의 완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들의 일상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각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서로의 꿈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의 꿈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며 꿈의 메시지를 현실에서 활용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스튜어트가 수년간 그들을 관찰한 바에 따르면 세노이족 아이들은 악몽에 시달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설령 무서운 꿈을 꾸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남겨두지 않고 긍정적이고 유용한 경험으로 전환시키는 놀라운 기술을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세노이족의 심오한 꿈 가르침은 크게 세 가지의 기본 원칙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위험에 정면으로 맞서고 그것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꿈에서 괴물에게 쫓기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무서운 인물과 마주치는 등 위협적인 상황에 처하면 절대 도망치거나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오히려 그 위협의 대상을 향해 돌아서서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거나 그것의 정체를 묻고 친구로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거대한 뱀이 나타나면 너는 누구이며 내게 무슨 선물을 주러 왔느냐? 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꿈속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넘어 현실의 삶에서 마주하는 온갖 역경과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는 내면의 용기를 기르는 강력한 심리 훈련이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즐거움을 향해 나아가고 그것을 만끽하라는 것입니다. 꿈에서 하늘을 날거나 아름다운 장소를 발견하거나 황홀한 사랑을 나누는 등 즐겁고 기쁜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떠한 죄책감이나 주저함 없이 그 즐거움을 최대한으로 누리고 더욱 풍성하게 만들라고 말합니다. 꿈에서 날고 있다면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르려 노력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만났다면 그 안의 모든 꽃과 나무를 감상하고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온전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길러주며 자기 긍정성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반드시 창조적인 결과를 성취하여 현실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노이 꿈 철학의 가장 독창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꿈속에서 위험을 정복했거나 즐거움을 추구한 끝에는 반드시 무언가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선물을 얻어서 깨어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 선물은 새로운 노래나 춤, 흥미로운 이야기, 아름다운 그림, 혹은 실용적인 발명품의 아이디어 등 어떤 형태든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얻은 그 선물이나 창작물을 반드시 깨어있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실현하라고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꿈과 현실을 잇는 구체적인 다리를 놓고 꿈의 에너지를 현실 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노이족 문화의 또 다른 놀라운 특징은 개인의 꿈이 결코 개인의 소유물로만 머물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그들에게 꿈은 공동체 전체가 함께 나누고 활용해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입니다.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꿈, 예를 들어 공동체의 안녕이나 미래와 관련된 상징이 담긴 꿈은 아침 모임이나 마을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공유되고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그 의미를 토론하고 해석합니다. 스튜어트는 한 젊은 여성이 꾼 꿈이 마을 전체를 위기에서 구하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꿈에서 거대한 강물이 범람하여 마을을 덮치는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가 아침 모임에서 이 꿈을 이야기하자 마을의 원로들과 주민들은 이를 헛된 망상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꿈의 경고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즉시 강둑을 보강하고 강 근처의 집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등 예방책을 논의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며칠 후 실제로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쳐 강이 범람했지만 마을은 미리 대비한 덕분에 태풍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개인의 꿈이 공동체 전체의 생존과 안녕을 위한 집단적 지혜가 되는 놀라운 시스템을 통해 세노이족은 개인과 공동체가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유기체임을 매일같이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세노이족은 꿈을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질병이 영혼의 불균형이나 내면의 갈등에서 비롯된다고 믿으며 꿈을 통해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튜어트는 만성적인 두통으로 고통받던 한 남성이 꿈 치료를 통해 완치되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마을의 샤먼, 즉 영적 치유사의 지도 아래 그 남성은 자신의 꿈속으로 의식적으로 들어가도록 안내받았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자신의 끝없는 고통의 근원인 스트레스와 억압된 분노가 의인화된 형상을 마주했습니다. 샤먼의 가르침에 따라 그는 그 형상과 싸우는 대신 대화를 시도하고 화해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 날 밤 반복한 결과 놀랍게도 그의 지긋지긋한 두통은 실제로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증상을 없앤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고 다루는 새로운 내면의 지혜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세노이족에게 꿈은 창의성과 혁신에 마르지 않는 원천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효과적인 사냥 기법, 독창적인 공예 디자인과 같은 실용적인 아이디어들이 꿈을 통해 공동체에 전수되곤 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꿈에서 독특한 모양의 새로운 물고기 함정 설계도를 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꿈에서 본 그대로 설계도를 그려 실제로 그 함정을 만들었고, 시험해 본 결과 기존에 사용하던 어떤 방법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함정은 곧 마을 전체에 보급되어 공동체의 식량 사정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그들의 음악과 춤, 신화와 이야기 역시 대부분은 꿈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창조되고 전승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 덕분에 세노이족 사회에서는 심각한 범죄나 폭력적인 갈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스튜어트는 보고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의 기미가 보이면 당사자들은 현실에서 문제를 키우기 전에 먼저 그날 밤 꿈에서 상대를 만나 대화하고 화해하려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꿈속에서의 진솔한 대화와 화해가 현실에서의 관계 개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꿈을 갈등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가장 효과적인 사회적 안전망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튜어트가 미국으로 돌아와 세노이족의 경이로운 꿈 기법을 학계와 대중에게 소개하자 특히 인간의 잠재력과 의식 확장에 관심이 많았던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정신과 의사 플로이드 헤이스와 같은 선구자들은 스튜어트와 협력하여 이 기법을 현대 심리 치료에 맞게 체계화한 세노이 드림워크를 개발했습니다. 이 치료법은 특히 원인 불명의 만성, 불면증과 반복되는 악몽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놀라울 정도로 탁월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아동 환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꿈과 현실의 경계가 유연하고 상상력이 풍부하여 꿈속에서 괴물을 친구로 만들거나 무서운 상황을 즐거운 놀이로 바꾸는 세노이 기법을 스펀지처럼 빠르게 습득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이 기법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아침마다 학생들이 간밤에 꿈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결과 아이들의 발표력과 창의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급 내의 따돌림이나 괴롭힘 문제가 현저히 줄어드는 등 놀라운 긍정적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예술가들 역시 막혀있던 창작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이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노이 꿈 기법은 특히 깊은 정신적 외상, 즉 트라우마 치료에 매우 효과적인 도구임이 밝혀졌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 치료에 이 기법이 활용되면서 주목할 만한 결과들이 보고되었습니다. 한 참전 용사는 매일 밤 꿈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적군의 이미지와 끔찍한 전투 장면에 시달렸습니다. 치료사의 안내에 따라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꿈속에서 적군과 대면하여 그에게 말을 거는 시도를 했습니다. 수많은 시도 끝에 그는 마침내 꿈속의 적과 대화하고 그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증오심과 죄책감을 내려놓고 비로소 기나긴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알코올이나 마약 같은 중독 문제의 치료, 그리고 부부나 가족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에도 서로의 꿈을 나누고 이해하는 기법이 활용되어 표면적인 대화로는 닿을 수 없었던 깊은 이해와 소통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킬튼 스튜어트의 연구가 널리 퍼지면서 한편에서는 비판과 논쟁 또한 가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저명한 꿈 연구가인지 윌리엄 도모프를 비롯한 여러 인류학자와 심리학자들이 스튜어트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의 핵심적인 비판은 스튜어트가 묘사한 것과 같은 고도로
발달된 꿈 중심의 문화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튜어트 이후 세노이족과 그들과 가까운 테미아르족 등을 연구한 다른 인류학자들은 누구도 스튜어트가 보고한 것과 같은 체계적인 아침, 꿈 회의나 정교한 꿈 해석 시스템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비판가들은 스튜어트가 세노이족의 일부 문화적 단편에 자신의 심리치료적 이상과 이론을 투영하여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심지어는 상당 부분 창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세노이 꿈 이론은 순수한 원주민의 지혜라기보다는 킬튼 스튜어트라는 한 인물에 의해 재창조된 서구적 이상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세노이족의 꿈 문화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과는 별개로 세노이 드림워크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가진 힘은 조금도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970년대부터 수면, 과학과 뇌과학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세노이 기법의 원리가 과학적으로도 타당성이 있음이 속속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스티븐 라버지 박사는 꿈을 꾸는 동안 스스로 꾸밈을 자각하는 자각몽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는 세노이족의 꿈 원칙들, 특히 꿈의 내용에 의식적으로 개입하려는 노력이 자각몽을 유도하고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훈련법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최근의 뇌과학 연구는 꿈의 기능에 대한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꿈, 특히 렘 수면 단계의 꿈이 낮 동안 학습한 기억을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며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꿈은 강렬한 감정을 처리하는 안전한 시뮬레이션 장치로서 우리가 감정적 충격에서 회복하고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로버트 스틱골드 교수와 같은 연구자들은 꿈이 기존의 기억들을 새롭게 조합하여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노이 기법의 놀라운 통찰이 드러납니다. 세노이 기법은 렘 수면 중에 일어나는 뇌의 자연스러운 정보, 재구성 과정을 수동적으로 겪는 데 그치지 않고 의식적으로 활용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방법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긍정적인 꿈 통제 훈련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감소시키고 면역 세포의 활동을 증가시켜 신체적 건강에도 실질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노이족의 지혜는 그 기원의 진위 논란을 넘어 전 세계 다양한 분야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3M 같은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직원들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노이 기법에서 영감을 얻은 워크숍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암 환자나 만성 질환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활용됩니다. 심지어 교도소에서는 재소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인성,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세노이 기법의 미래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즉 VR 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꿈을 시각적으로 재현하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위험에 맞서는 훈련을 하는 꿈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즉 AI가 개인의 꿈, 일기 데이터를 분석하여 숨겨진 심리적 패턴이나 상징을 해석해주는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문명의 거센 물결 속에서 킬튼 스튜어트가 만났던 순수한 형태의 전통적인 세노이 문화는 이제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꿈의 지혜, 혹은 세노이의 신화가 남긴 강력한 아이디어는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의미 있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킬튼 스튜어트가 남긴 연구와 저술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의 제자들과 후대의 연구자들을 통해 그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노이족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매일 밤 무심코 흘려보내는 꿈이라는 경험이 사실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보내오는 치유와 창조, 그리고 성장의 신호이자 소중한 자원임을 일깨워줍니다. 소음과 자극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기 어려워하는 현대인들에게 세노이 꿈 기법은 잃어버린 자기 자신과 다시 소통하고 연결되는 길을 열어줍니다. 또한 극심한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함께 꿈을 나누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그들의 공동체 꿈 문화는
새로운 형태의 소통과 깊은 연대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도 새노이 꿈 기법을 시작해보고 싶다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오늘 밤 꿈을 생생하게 기억할 것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다짐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꿈 일기를 기록할 노트와 펜을 준비해둡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희미하게라도 기억나는 꿈의 조각들을 붙잡아 기록해보세요. 이미지, 소리, 인물, 줄거리뿐만 아니라 그 꿈속에서 느꼈던 아주 사소한 감정들까지 상세히 적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한 당신의 꿈 내용을 새노이의 3가지 원칙, 즉 위험에 맞서기, 즐거움을 향하기, 창조적 결과 만들기라는 렌즈를 통해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당신의 꿈을 신뢰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나누며 서로의 내면을 함께 탐험하는 과정을 거쳐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과정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당신의 삶에 분명 의미 있는 긍정적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새노이족의 지혜가 말해주듯 당신의 꿈은 오직 당신만이 열어볼 수 있는 독특하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제 그 선물을 외면하지 말고 용기 내어 열어보고 다른 이들과 나누며 당신의 현실 속에서 아름답게 꽃 피우시길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투자 정보이며 전문적인 투자기관이나 투자자의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투자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 투자기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